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 관계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매체가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네요. 이유도 궁금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소유이죠. 이 차이나 데일리에서 오키나와현 출신의 영화 감독,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예. 로버트 가지와라의 오키나와 관련된 발언을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류큐,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옛 이름을 얘기하면서 류큐는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1879년에 일본이 류큐를 침략해서 이게 식민지 오키나와에 강제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류큐의 식민자의 출발이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가장 어렵듯이 중일 간에도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임기 초반부터 중화민족주의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정당성 같은 것을 항일 전쟁 그리고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그런 역사적 수정주의라든지 이 식민주의 역사 그리고 전후 책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중국의 기본 기조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 체제에서 탈피한 일본, 더 이상 차지하지 않는 그 일본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사실 이 오키나와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예견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면에 있었던 문제가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외교적 공방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있었던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것까지 좀 확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은 그래서 그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취소해도 된다. 수수료 우리가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자제하고 유학도 자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어떤 그 또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또 일본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 대만 관련된 이 존리 위기 발언은 이제 총리의 위치에서 이번이 한 케이스 처음은 맞지만 사실 예전 후보 시절 전부터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다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보니까요. 이게 되게 그 제목을 일본을 흔들기 위한 중국의 충격 전략, 보복 조치의 물결 이렇게 그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반격 준비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여행 제한뿐만이 아니라 경제 압박 관련된 카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도 이미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중국이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 문제 그리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통관 절차를 좀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단계적 조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연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압박 카드도 있죠. 지금 이미 센카쿠 다요디아오의 거기 주변에 그 경계 활동을 또 중국이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준의 압박 카드가 있는데요. 중국의 요구는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미 취임 후에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이 강경 보수의 입장은 지난번에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가 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서 목을 베어버리겠다라는 그건을 한 이 부분에 대한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철회 조치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나서
자기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또 뭐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일본의 그 당국에서도 지금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서 뭔가 이런 상태에 일단 대응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중일 관계가 나빠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 게 지금 중국이 좀 이례적으로 일본의 네. 독도 주권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일본의 그 식민지 그 지배 시기 이것을 비판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기조하고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좀 과잉 해석은 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살펴보니까 이제 이 관영 매체가 이 독도 주권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그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공간을 이제 확장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이제 중국 대변인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일본이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살펴보면 중국이 원래 한국하고 일본의 영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조 형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만 사태로 인해서 불거지는 중일 간의 그런 공방 속에서 이 한국의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독도 문제는 뭐 굳이 중국이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요. 예. 굳이 뭐 이런 도움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풀리면서 네. 항공기도 지금 제대로 그럼 운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감축하고 많이 이동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셧다운 때 이제 관제사 부족으로 이제 지난 7일부터 감축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집계된 내용을 보니까 5,500여 편이 이제 취소됐고 2만 3천 편이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셧다운 이제 해소된 이후에 한국 시간이죠. 어제 오후 밤 8시를 계기로 이런 조치가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고 정말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게 11월에 네 번째 항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음 주여가지고 국내선이 만약에 그때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들한테 못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그러네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그 셧다운 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고 무급으로 이제 근무한 공항 직원들한테 한화로 한 1,500만 원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시행한 여파로 좀 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내 좀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소비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맥도날드 관련된 기사가 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 맥도날드 CEO가 직접 이제 자신들의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오히려 작년 대비 한 2.4%의 매출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맥도날드를 구입하는 그 수치가 예.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대신 고소득층이 오히려 맥도날드를 구입하는 수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양극화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가 인상도 정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최근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거의 뭐 빅맥 하나가 지금 한 4불에서 많으면 한 6.70센트 정도까지도 하나 올라가는데요. 예. 최근에 그 캐대언도 있었지만 네. 그 한국의 그 냉동 김밥이 예.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냉동 김밥은 슈퍼에서 한 3.99불이더라고요. 그걸 비교하면 이제 오히려 맥도날드도 그 물가가 인상하면서 오히려 더 비싸진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이제 맥도날드보다도 또 다른 이제
그 이하의 품목을 이제 구매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맥도날드의 그 소비층의 분석으로도 잘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한편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서 존엄과 존중을 보여준다면 핵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갑작스럽게 핵 협상이 중단이 됐었는데 네. 그럼 이번 기회로 좀 협상이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다시 이 협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그 미국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에서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란 핵 협상은 거의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락치 장관이 테헤란에서 열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핵 협상에 대한 것을 재개해 왔다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번 그 존엄과 존중의 언어로 대화를 한다면 그들도 똑같은 언어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락치 장관이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란은 우라늄의 국내 농축이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란에 원하는 그 합의의 수순은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재개는 될 수 있으나 지난한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예. 이제 6월 달에 그 거의 얼음을 예. 이제 동결됐던 핵 협상이 그나마 조금은 해빙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무력 충돌 이후에 양쪽 국경 검문소를 폐쇄해서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에게 경제적 부담이 서로에게 큰가 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지도를 보면은 거의 2,600km의 국경선으로 듀랜드 라인이라는 아주 긴 국경선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21년이었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탈레반 무장 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탈레반 정부가 이제 파키스탄의 주장은 자기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려는 이 파키스탄 탈레반 TPP라는 무장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번 9일에 카불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이제 11일에 다시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예. 이 지금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접경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거의 뭐 이동이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긴장 구조가 있을 때도 그래도 필수 품목의 무역은 이루어졌었는데 예. 이게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변의 상인들 뭐 이런 분들의 많은 피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가 이렇게 부담이면 네. 검문소 폐쇄 조치를 서로 그냥 그만하시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이미 그 주변에 워낙 그 못 가게 막다 보니까 뭐 수십 대의 화물 트럭도 그냥 거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이게 타결해야 하는 국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무력 공습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어서 이게 이미 40일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다른 상권, 그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상권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단시간에 바로 풀릴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프랑스를 향해서 재처리 우라늄 관리가 부도덕하다라고 네. 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모든 핵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재처리를 하는 이유는 그 사용한 그 핵 연료를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러시아의 로사탐의 자회사하고 이러한 재처리를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을 해서 그 이후부터 이러한 그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린피스가 이번에 15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프랑스가 다시 이 러시아로 이 자신들의 농축 우라늄과 천연 우라늄을 이제 보내는 그 선박에다가
갔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러우 전쟁 이후 3년 만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제 러시아의 이런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가 오히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걸 부도덕하다라고 지금 이번에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야생 곰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심각한가 봐요. 네. 자위대까지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네.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지금 10월까지 집계된 게 19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3년에도 이미 219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게 보도가 많이 나오기 있긴 하지만 이 관련 사항은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 진짜 무서운데요? 네, 왜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도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방의 농촌들이 이제 인구도 소멸하고 그렇다 보니까 농작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방치가 되고 그 곰들이 이제 위에서 더 먹을 게 없어지면서 예.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구도 이미 없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특히 나이 많으신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일본의 상점에 곰 퇴치기 뭐 이런 약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이 팔고 있는데 예. 이미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2023년에도 많은 수가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해소가 되기 어려운 걸 보면 개체수 자체가 그 증가를 대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지방에 있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인구 인력도 부족한 부분, 총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